패턴부터 진행을 할게요. 패턴부터. 자, 1번부터 채점할게요. 1번에 1번. 채점 한번 쭉 해주세요. 2번에 5번. 예, 3번에 3번. 예, 4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2번. 그 다음에 6번에 3번. 그 다음에 7번에 4번. 8번에 3번. 예, 9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기시면 1번에 3번, 그 다음에 2번에 4번, 그 다음에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그 다음에 6번에 2번, 7번에 3번, 8번에 1번, 9번에 5번, 10번에 8입니다. 8. 11번에 5번, 12번에 5번입니다. 오늘 이제 풀어야 되는 내용도 있어요. 오늘 풀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부분 틀린 부분에서 내가 혹시 실수가 있었는지 그 정도만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한 5분 정도만 잠깐 체킹을 좀 하고 갈게요. 5분 정도만 개별적인 질문 잠깐 좀 받아드릴게. 혹시 펜 하나만 좀 죄송한데 돌려주실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어떤 질문이었지?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하고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이따가 수업 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니까 요거 일단 한번 개념만 잘 보세요. 요 사인 값은 요게 2하고 마이너스는 범위가 커져요. 왜 곱해지겠지? A가 양수. 당연히 여기는 A가 곱해지고 이게 최대. 이게 곱해지면 이게 최소가 돼. 최대가 얼마니? 최소가 얼마니? 그래서 요 해당되는 부분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A는 2자라는 접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B는 요거는 이제 주기에 관한 부분에 연결을 준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사인의 기본적으로 2표에 가겠죠. 그래서 보시면 주기라는 건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까지 요 간격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계산해보시게 되면은 얼마가 되죠? 6분의 4파이 때문에 3분의 2파이 돼요. 요거는 요거 비교하시면 얘 값은 3이라고 하는 양수 값을 알게 됩니다. 오늘 실은 수업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좀 보세요. 가보세요. 7, 8, 9번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답이야? 2, 레벨 2 얘기하시는 거지? 레벨 1의 7, 8, 9번은 4, 3, 2번입니다. 순서대로 4번, 3번, 2번입니다. 채점 2차. 원부터 축하 채점. 잠깐만요. 네. 이제 오늘 해석 도구로서 오늘 들어가요. 똑같이들은 오늘 수업 내용이에요. 네, 좀 이따가 한번 더 보시면 돼요. 보시게 되면은 답이 레벨 2인가요? 맞는데? 레벨 2죠. 2번입니다. Very good. 보시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 요가하고 요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존재하니까 모양이니까 2하고 A, 2하고 A가 제곱을 하고 이거 제곱을 해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 A제곱에 사인 제곱 Z 마이너스 4이 사인 Z 코사인 Z 플러스 4 코사인 Z
도메인 제곱이고 세 가지 있고 나오겠지. 계산될 때 요거는 극단이 어떻게 되지? 다시 한번 더. 마이너스 코사인 x 부호가 중요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많이까지 잡아요. 자, 출석 한 번만 부르고 이제 피드백 마무리 할게요. 이따가 중간에 쉬는 시간 드릴 때요. 그때도 좀 질문 계속 받을 테니까 좀 이해 안 되셨던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지난번 과제에는 오늘 들어가는 수업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고 나서 맨 마지막 갈무리를 할 때 다 확인받고 제출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출결을 좀 잠깐만 부를게요. 김건우, 네, 그 다음에 이나영, 네, 황신영, 황진아, 네, 그 다음에 고혜준, 네, 그 다음에 김민재, 김수호, 네, 그 다음에 송지호, 왕성현, 그 다음에 전혜은, 그 다음에 정진환, 네, 최태영, 네, 황지민, 네. 자, 오늘은 이따가 조금 수업을 더 진행을 하고요. 왜 진행을 하냐면 우리 교재에 관한 상태에서 좀 질문들이 더 아까 설명할 것도 좀 있고 질문할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진행한 다음에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각변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는 여러분 자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실 수 있도록 4세트 다 그냥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요. 따로따로 편집해놨다가 그냥 다 합쳐서 다시 한번 제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삼각함수에 관한 각변환 공식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넣어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집에서 꼭 다시 점검을 좀 해보시고요. 오늘 시험지 구성이 이렇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1세트 여기 보시면 7문제, 그 다음에 2번째 세트.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 하나라도 틀리시면 뒤에 거를 그냥 풀어가는 형태로 해서 맥스는 4세트까지, 그죠? 4세트까지. 그래서 만약에 3세트에서 끝나시면 오케이. 그래서 1세트에서 바로 끝나신 분들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소정의 연필을, 아주 멋있는 연필, 제가 좋아하는 연필을 예쁘게 깎아서 드릴지 그냥 새 걸로 드릴지 여러분 선택하시면 알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각별한 프린트 한번 좀 잘 정리 일단 해봅시다. 조금 이따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오늘 지금 조금은 먼저 진도를 좀 빼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교재 한번 봐봤을 때 68쪽입니다. 68쪽. 자, 68쪽. 자, 지금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과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주기에 관한 고찰,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사인함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 개형,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이렇게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활용편에 좀 맞출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활용이라고 하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데 아마 오늘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증명까지는 아마 마무리를 하고 나서 실제 문제 풀이 쪽으로만 해서 아마 금요일 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가고요. 미리 한 번 더 공지를 좀 드리면 우리가 맨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게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물론 이번 주에 끝나시는 분도 있지만 다음 주에 끝나게 되는데, 다음 주에 끝나는 맨 마지막 때는 아마 금요일 날이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아마 제가 좀 일정을 좀 잡아서 여러분들 미리 좀 공지를 좀 드릴 테니까 한번 라이브 톡 한번 합시다. 라이브 톡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필요하시면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거기서 한번 여러분 질문하고 풀어드리고 이런 것들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제가 마련해 볼게요.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현재 고단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따가 앉으실 때 번호가 좀 이쪽 앞쪽으로 좀 와주시면 되는데 좀 이동을 좀 해주세요. 네. 고강도가 돼서 어제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좀 통화를 좀 했었는데, 어제 재종반들, 재수능학반들은 어제부터 2주 동안 강제 휴원이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 강남대성 포함해서 종로학원, 그 다음에 청솔, 그 다음에 입추수 이런 라인들이 지금 다 매각까지 지금 현재 다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죠? 강남역 일대하고 서초 쪽쪽 고대 쪽에 그 학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학교들이 그 일대가 고통이 막 마비될 정도로. 왜냐하면 책을 가져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긴 지금 다 온라인석으로 돌아가거든요. 심지어 재종반도 온라인석으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뭐 PC방이나 이거 다 차단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공부에 좀 더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서 뭐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질문이 원하진 않은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숙제에 관한 부분도 일부분 포함해서 같이 보내시면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가 왕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온라인이 요즘에 앞으로는 더 강화가 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업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온라인 자꾸 질문해 보시고, 이 수업의 맨 마지막에 끝나는 수열편 거의 맨 마지막 단원에 해당되는 수학적 기납법은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일부러 안 들어가고, 오늘 차라리 나중에 마지막 주에 아마 8월 31일 정도 아마 그때쯤 아마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같이 짜자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 강의 하나 정도만.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거기 68쪽에 4번 라인을 그냥 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68쪽에 4번 라인을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거에 관한 개념을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그 그래프적인 해석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프를 확대하고 혹은 축소하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와 축소라고 썼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사인 함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E sin x를 첫 번째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에는 y는 얘가 sin의 ex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에는 얘가 y는 E sin의 ex다라고 하는 걸 그려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형태에서는 얘가 y는 E sin의 EX 더하기 얘가 3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런 그래프까지 한번 네 종류를 차근차근 그려드리면서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삼각함수로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E sin x. 제가 지난번에 그래프 그릴 때 가급적이면 여기다 뭘 그려라고 했죠? 대칭이 되는 직사각형을 좀 그려달라고 했고, 이거를 반을 자르고 반을 잘라서 지난번에 단위원에서의 y좌표가 기본적인 사인 값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냥개비들을 막 세워서 캠파이어 하듯이 이렇게 빡 질러버리시면 위로 볼록했다가 아래로 볼록한 이와 같은 그래프가 발생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구는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E sin x라고 하는 형태는 앞대가리가 2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값 자체가 원래 사인 값은 원래는 단위원이었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 사이였던 건데, 그 형태가 2가 됐다는 얘기는 단위원의 반지름이, 그러니까 단위원, 원이라는 반지름이 2가 됐다는 뜻이어서 여기 높이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 붙어있는 저 상수라고 하는 부분은 y 값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요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요. 사인의 EX다라고 하는 형태를 그럼 이번에는 그려본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자, 이것도 역시 대칭 구조를 하나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반 자르고 반 자르고 반 자르고, 그 다음에 sin x는 어차피 원점에 출발하니까 일단 기본 개형 하나 이렇게 쫙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만 먼저 체킹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맨 앞에 숫자가 1이었기 때문에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을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좀 판단을 해보시냐면 sin의 EX인데요. 자, sin x라고 하는 그래프하고 지난번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4점짜리 풀면서 얘는 x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EX가 들어가면 결국에 2배 인원이 들어갔을 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절반만큼의 힘만 주면 되거든요. 즉 2분의 1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EX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전체적인 주기가 원래는 2파이였던 이 상황에서 나의 힘이 2분의 1로 줄어든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가 원래 2파이가 쓰여져야 되는데 얘가 뭐로 들어간다는 얘기냐면 얘가 파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럼 얘는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x 앞에 붙어있는 이 상수에 해당되는 요소는 물론 지금 제가 양수만 썼지만
이 값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주기성에 영향을 주도록 되어 있는 숫자더라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3x가 들어가면요, 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주기가 2파였던 그 값이 3이 만약에 들어가면 얘가 3이 가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형태가 2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돼서 기존 주기에 해당되는 것만큼을 비율적으로 이렇게 쫙 줄이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앞에 있는 이 2다라고 하는 과정은, 2다라는 과정은 전체적인 주기를 반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숫자를 이해시켜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이 두 개를 동시에 그리는 건데요. 어떻게 그려주면 좋을까라고 또 봤더니 그래프를 또 반반씩 이렇게 또 대칭 구조를 갖추면서 그려주면 생각보다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는 거죠. 그럼 당연히 최대 앞쪽이 얘가 2하고 얘가 마이너스 2가 진행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주기는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인의 기본 주기가 2파인데 걔가 절반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른쪽 얘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느낌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번 잠깐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인 함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이게 사인 함수건 로그 함수건 지수 함수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얘를 x축 방향으로 a배만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자. 그럼 그 확대와 축소는 어떻게 결정되는데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확대가 될 거예요. 커질 것이고 1보다 작은 뭐 2분의 1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감소하는 형태의 축소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y축으로 b배라고 하면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밑에 쪽에다가 x축 방향으로 a배죠. 이게 이 아래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x축 y축 방향 b배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실제로 봐볼까요? 여기 3번 한번 그렇게 한번 써볼까요? 3번 어떻게 쓸 수 있죠? 얘가 2다라는 숫자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얘가 2분의 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인의 2x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써보게 되면 어떻게 쓰는 거죠? 저 앞에 있는 개수 2다라고 하는 것을 분모에 깔게 되면 얘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봐보세요. 요 y 밑에 있는 얘가 배율이에요. 배율. y에 관한 배율이에요. 몇 배 된 거죠? 2배 된 거예요. 2배. 그래서 얘가 위아래가 2배가 된 거예요. 기존의 sin x 그래프에서. 그 다음에 여기 x 밑에 얼마가 있었죠? 2분의 1이요. 그러니까 뭐죠? 전체 이 주기라고 하는 형태를 2분의 1로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x하고 y의 밑에 있는 이 숫자들 자체가 x, y에 관한 각각의 뭐다? 배율이다라고 보시면 가장 심플하게 볼 수 있지. 요거 한번 잠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배우셨던 걸로 한번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만약에 1이라고 하는 원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x라고 하는 식에다가 3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도 3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그럼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이 원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를 생각해봐봐. 방금 전에 전 원리에 따르면 봐보자. x축 방향으로 인해 얼마만큼 확대나 축소를 한 거냐면 이 비율만큼 확대나 축소를 한 겁니다. 얼마만큼 확대한 거죠? 3배만큼 확대한 겁니다. 동의하세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확대한 거죠? 3배만큼 확대한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원의 방정식을 3배만큼 확대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단위원이었으니까 반지름 일자리였을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기존에 있었던 원 자체를 3배만큼 확대하면 반지름이 얼마가 됩니까? 당연히 얘는 3짜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볼까요? 실제 이 식은 9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이니까 변형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가 되죠? 실제로? 9가 되는 게 눈에 보이시죠? 진짜로 반지름이 1이었고 얘가 반지름이 3인 거니까 3배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문자적인 형태가 여기 앞쪽에 이 x하고 y 밑에 쓰여진 이 각각의 숫자들은 각각의 축에 관한 뭘로 이해를 해라? 확대나 축소로 이해를 하시면 그래프가 쉬워지더라라는 거죠. 요걸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예도 존재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자,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 68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오른쪽에 작은 글자 있죠. a sin x 뭐 이런 표현하고
왼쪽에 뭐 표에 보시면 주기라고 하는 부분이 왜 하필이면 절대값 b분의 2파이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관점입니다. 한 시간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평행과 그 다음에 평행에 관한 이야기만 더 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 내용 한 번만 잠깐 거기다가 빈 언저리에다가 잘 정리해 두세요. 아, 확대하고 축소에 관한 이야기구나. 요거 한번 써놓으세요. 요거 하나. 어떤 거면? 요거요. 요거 하나만 써놓으시면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되는 거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 적용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축 밑에다가 A를 달면 얘가 A배만큼이다. A배. 아, Y축 밑에다 B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B배라고 하는 형태의 배율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늘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여기에서 파생되는 관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원을 X축과 Y축을 동일한 비율로 동일하게 줄였잖아요. 동일하게 키우거나 줄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X만 줄이고 뭐 Y는 늘리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기하에서 배우는 타원이 됩니다. 타원이 돼요. 타원은 이 가로를 이렇게 늘리거나 또는 세로를 늘리는 그 비율 자체가 다르게 움직이는 구조를 얘기하거든요. 그때도 이 배율에 관한 이야기가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가장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최대최소를 보는 게 아니고요. 주기를 보는 겁니다. 왜?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주기임을 딱 확인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문자가 정말 많이 쉽게 풀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기에 관한 느낌들을 좀 잘 보시고 여기에 요 A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뭐에 영향을 준다? 주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거죠. 자, 그 내용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조금 시간 한 1분 정도만. 자, 이제 그러면 네 번째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만 좀 지울 거고 원 파트만 좀 지울게요. 자,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 내용인데, 자, 하나의 좀 팁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일단 여기서의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찾을 때는 x까지만 여러분이 찾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평행이동을 할 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을 평행이동의 어떤 숫자의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본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y는 2sin x, 2sin의 2x를 그리신 다음에 이 과정에 해당되는 문자를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2로 묶어내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얘가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 기본형에 해당되는 y는 2sin의 2x다라고 하는 형태의 그 x라는 요 자리 대신에 누가 들어간 거냐면 얘가 들어간 거니까 x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y축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보죠. 삼각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주기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럼 이런 주기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주기가. 한 주기의 그래프가 있어요. 혹시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주기가 변합니까? 이게 변할까요? 탄젠트든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쪽으로 옮겼어요. 이쪽으로 옮겼어요. x축 방향 평행이동에 주기에 영향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럼 위아래로 움직여 볼까? 이렇게 위아래로. 무슨 얘기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면 위아래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주기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뒤쪽에 붙어있는 이런 평행이동에 관련된 문자들은 전혀 주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주기는 딱 하나만 신경 쓰면 되죠. 이 2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자, 보세요.
이 주기가 정해진 형태의 이 함수, 상단함수를 갖다가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혹시 최대 최소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죠? 이 그래프가 그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근데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최대 최소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당연히 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최대 최소의 영향을 줬던 형태는 결국에 요 인간, 요 2다라고 하는 인간과 요 1이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컨셉들은 얘가 최대하고 최소의 영향을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정리한 게 거기 박스 안에 있는 최대 최소입니다. 한 번만 눈으로 봐주세요. 최대 최소라고 하는 관점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앞쪽에 있었던 모든 문자에 대해서 A하고 D라고 하는 상수 두 개만 영향을 받습니다. A하고 D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A하고 D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C라고 하는 평행이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사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대 최소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사인 앞에 붙어있는 이 숫자와 그 다음에 뒤쪽에 붙어있는 이 상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상관함수를 어렵게 해석해서 그냥 사인 함수라고 하는 이 값은 어차피 항상 취업 자체가 2하고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러면 2 곱하기 1하고 1을 더해주면 이게 최대가 될 것이고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최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쉽게 찾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거기 사인 함수를 봤더니 최대값, 최소값 표현되어 있고 주기 표현되어 있고요. 코사인 함수도 최대 최소 표시가 되어 있고 주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탄젠스만 좀 특이하죠. 특별하죠. 뭐가 특별합니까? 첫째,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의 기본 주기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가 뭐가 되죠? 파이가 됩니다. 그런 거 정도만 좀 챙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이야. 최대 최소가 탄젠스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주기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 주기가 파이였다. 그 정도로 느낌 가지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랑 이 내용 가지고 지난번에 드렸던 숙제, 아까 좀 채점하셨던 숙제 잠깐만 한 2문제 정도만 간단하게 좀 보죠. 이미 많이 맞추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가죠.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요. 그 레벨 1에 6번에 있었거든요. 레벨 1에 6번 정도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레벨 1에 6번 정도만 하나 문제를 했었다는 거 한번 고해역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6번 문제. 자, 그럼 6번 문제를 봤더니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를 한번 일단 눈여겨봅시다. 자, 봤더니 자, 6번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조금 낮은 쪽이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요. 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여러분 눈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주기입니다. 주기.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동일한 위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동일한 위상은 여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음 과정이 그대로 복사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기본 주기입니다. 근데 거기 숫자가 좋죠. 숫자 준 거 위주로 보시면 되죠. 이게 얼마죠? 6분의 파이, 얘가 6분의 5파인 거죠. 그럼 우리는 주기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여기서 기본 주기는 얼마?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읽을 때는 이렇게. 얘는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최대가 얼마였었냐면 여기가 3이었던 건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던 건가요? 이렇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함수를 봐보니까 이랬어요.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자? 주기부터 확인하자. 주기에서 영향을 주는 것은 x 앞의 개수.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값 비분의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 2파이. 그게 얼마더라?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그래서 b의 값은 얼마더라? 3이더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가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인의 기본 형태의 치역은 얼마 사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 그럼 결과적으로 두 번째 버전에서 최대값부터 찾을 건데 최대값 문제에서 얼마였었냐면 3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최소는 얼마였었던 거냐면 마이너스 1인 게 확인이 되는데 자, 최대가 되려면 얘가 1일 때겠죠. 왜? A가 양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 곱하기 1 플러스 얘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잡아주면 최대 추세에 영향을 주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됐어요?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원래 이 문제였어요.
원래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형태에서 A하고 B를 뭐해라? 더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의 답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사항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분이 보통 언제 만나게 되냐면 수학 1에 그래프 파트니까 이게 1학기 보통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1학기 기말고사의 첫 시작으로 그래프를 보통 넣는 경우가 있어서 중간 기말이 좀 애매한 능선에 있긴 한데요. 저렇게 봐주시면 최대 최소가 이해가 되실 거고 주기성에 관해서 판단하실 수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능 스타트 한번 볼까요? 수능 스타트. 수능 스타트 한 번만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를 한번 잠깐 보면서 정리합시다. 자, 수능 스타트 한 번만 잠깐 꺼내주시겠어요? 수능 스타트. 자, 오셨네? 네? 답 주려고요? 저 주시려고요? 그냥 가지세요. 저 안 주셔도 돼요. 자, 지난번에 여기 상가감수 특가를 했고 사신 분들은 자기 거를 보시면 되고 못 사신 분들은 지난번 프린트 그대로 연결되니까 그 라인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거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요. 페이지가 25쪽에 있습니다. 25쪽. 페이지 25쪽. 간단하게 한번 풀고 가죠. 자, 거기 보니까 몇 번에 있었죠? 예, 4번에 있었습니다. 4번. 그 내용 한번 잠깐 점검해보고 갈게요. 점검해보고 갈게요. 자, 어떻게 돼 있죠? 두 양수 AB라고 그랬네요. 두 양수 AB에 대해서 fx는 a sin b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그래프가 또 예쁘게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숫자를 찾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수능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는 진짜 3점짜리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자. 수능 스타트 4번입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그러면 봤더니 여기가 얼마냐면 얘가 4파이고 얘가 2파이고 얘가 제로입니다. 참고로 사인 함수는 원점에 출발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딱 얘가 주기네. 얘가 주기구나. 한 주기구나.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를 봐보니까 이 fx를 어떻게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주기부터 확인하자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절대값 비분해. 얘가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는 얘가 2파이고 요게 얼마다? 얘가 4파이다. 그럼 계산해보니까 b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물론 양수값으로 제한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얼마로 맞춰져 있었냐면요. 3하고요. 마이너스 3. 오, 위아래가 대칭이 맞춰져 있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 해당 이 a는 얼마였다? 3이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아까처럼 높낮이가 안 맞을 때는 직접적인 계산을 해야 되지만 높낮이가 맞춰져 있을 때는 3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합시다. fx는요. 최앞에 숫자가 3이라 거고 b가 2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의 2분의 1x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물어봤던 게 뭐였죠? f의 얼마? 3분의 5파이. 그럼 얼마가 되죠? 3 사인의 2분의 1 곱하기 얘가 3분의 5파이. 자, 그럼 얘가 계산값이 얼마가 되냐면 3 사인의 6분의 5파이가 들어갑니다. 이게 각변하는 거죠. 물론 직접 단위원을 통해 찾으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네,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가죠? 3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즉 6분의 5에 가장 가까운 정수파이를 찾으세요. 그래서 왜 정수파이라고 할까요? 정수파이가 모양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정수파이죠. 그럼 어떻게 가져야 됐죠? 정수파이면 모양을 그대로 가져간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런데 요 속한 4분면이 몇 4분면이냐면 얘가 2, 4분면의 값입니다. 2, 4분면의 사인 값은 얼싸탄코라고 했었으니까 사인값 플러스니까 여기는 그냥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특수각이었으니까 직각삼각형의 특수삼각비로 선택을 해보면 얘는 얼마가 되죠? 3 곱하기 2분의 그 정답으로 해서 얼마다? 2분의 3인데 걔를 세제곱하라고 했을까요? 제곱하라고 했을까요? 그럼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을 제곱하면 답이 얼마? 4분의 9가 되어서 위아래 덧셈하시게 되면 정답은 얼마더라? 13이다. 이런 식으로. 각변함까지 좀 계산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차피 내신스러운 문제이기도 하고 수능에 3점짜리라고 하는 것은 좀 기본기를 좀 점검하는 게 목적인데요. 아무튼 주기 하나 보시고 최대치에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각변함까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문제여서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시간을 좀 드리면서 각변함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앞에 받으시면 제가 이름 쓰는 날을 빼놨는데 이름을 쓰시고요. 7개는 한 5분 정도면 풀어요. 5분 정도면. 그래서 일단 한번 첫 세트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난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공식 한 번 더 정리해 드렸거든요. 3번 정도 더 읽어보시고
준비되시는 대로 5분 정도 안에 한번 풀어보시고 채점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은 딱 2세트까지만 시간을 드릴게요. 딱 10분 정도만 드릴 거고 그 안에 완료가 되신 분들은 좀 잠 좀 깨고 삼각함수 그래프 쪽 우리 교재 쪽 먼저 잠깐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어디 시험? 아니요, 시험은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자, 받으시는 대로 시간은 5분 정도 잡겠습니다. 5분. 아마 앞에 내용 한번 보시고요. 정리가 좀 되셨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테스트 1세트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첫 번째 한 장 넘기시면 1세트. 네, 1세트만 보시면 됩니다. 네, 앞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 하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1세트만 위에서부터 7개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하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시간을 다 풀어주신 분들은 채점을 하세요. 채점을 이렇게 답지 번호 순서대로 맞춰놨으니까요. 그럼 채점을 하시고 정확하게 채점해주세요. 정확하게.
번째 타임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저거 끝나고 나면은 네, 일단은 스타트를 합니다. 자, 풀어주시면 채점을 한번 잡지 있으니까 채점을 해보고. 이미 하셨던 건 똑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사인을 주기가 2파이지 주기가 지우고 그 뭐만 나와 얘만 나왔지 그 뭐만 나왔지 똑같은 거네. 여기에 대해서 요 과정을 모양을 바꿔주면 무슨 소리냐면 요 각도 기준으로 일단 얘랑 얘는 다를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Y축이지 정수파이가 아니지. 뭐로 말해? 코사인. 제가 코사인을 쓰고, 네가 코사인을 몇 살? 4사. 분분의 3파이에다가 알았어. 4사분이야. 그 값이 사인 값이 마이너스. 얘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인 거지. 그럼 여기 식에서 변환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을 찾는 거야. 그 과정이 지금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지만 정수파인이 아니냐? 정수파인이 아니냐? 정수파인이 아니냐? 정수파인이 아니냐? 판단하자. 그쵸? 이건 이제 그 정수파인의 모양을 바꾸는 거는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소멸이죠.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죠. 너무 좀 제곱되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하나같이 다 깨달으니까 뜯어가지고 내일 뜯어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쭉 걸리긴 합니다. 자, 다 되신 분들은 채점까지 다 끝나셨으면 우리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70쪽부터 이제 오늘 당분 형식을 좀 이제 한호흡으로 쭉 갈 거예요. 그래서 혹시 원세트가 다 맞추신 분들은 뭐 조금 더 내가 개념이 좀 약간 더 부족한 것 같다 느끼시면 2, 3, 4로 갔을 때 4가 좀 어렵게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4쪽의 개념들을 한 번 더 잡아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세트, 2세트, 3세트 나는 원세트로 끝이다. 거기서 그냥 끝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가시기 전에 한번 쭉 보셔 정리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각변환이 그러면 금요일날 좀 일찍 오세요. 금요일날 9시 한 30분부터 30분 정도 이 각변환 2프린트 가지고 거기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좀 풀이해 드릴 테니까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한번 다시 각변환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세요.
이게 생각보다는 각변환이 잘 되면 그 다음 삼각함수가 되게 편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삼각함수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삼각함수는 각변환만 잘 하셔도 그 다음 사항이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좀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을 옆으로 좀 밀어놓겠습니다. 핸드폰 옆으로 밀어놓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다른 버전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완료되지 않았던 것들은 이따가 한번 쉬는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좀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이거는 저한테 제출을 하고 갈 거예요. 제출을 하고 갈 거고 좀 나는 조금 더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받아서 가셔서 금요일날 조금 한 30분만이라도 좀 일찍 오세요. 그럼 제가 풀이를 좀 개인적으로 해드리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미리 보내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풀이를 쭉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특별히 거기에다가는 평가원 기출문항, 수능 기출문항도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2점짜리나 3점짜리 아주 쉽게 나왔던 경우들이 있어서 집어넣어드렸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십시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이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 6번에 보시면 삼각함수를 포함한 방정식, 그 다음에 7번에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오늘 삼각형 부등식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대략 한 40분 정도 설명을 쭉 가면서 문제 풀이까지 갈 테니까 전체적인 논조를 잘 보십시오. 졸리시면 좀 일어나 계시던데 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삼각방정식은 일단 사인 값으로만 일단 얘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sin x가 2분의 1,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 그 다음에 sin x는 a다라고 해서 이때 이 a는 0과 1 사이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때 이 x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0부터 얼마까지만 세팅을 할 거냐면 2파이까지만 세팅을 합니다. 즉 360도라는 한 주기의 범주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드리면 삼각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이 주어져 있는 형태의 방정식을 반드시 뭐로? y는 sin x라고 하는 형태라 y는 2분의 1이라는 형태로 그 두 개의 삼각함수로 그러니까 하나의 삼각함수와 하나의 상수함수로 구별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그래프에서의 교점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교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함수 두 개를 구별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포인트 외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삼각 방부등식이 각변환만 제대로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단원입니다. 제가 배울 때도요, 처음에는 좀 약간 느낌이 쎄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해졌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sin x 그래프 그릴 때 웬만하면 대칭성을 잘 살려주시려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과정의 오른쪽을 조금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특히 남학생들 대충 그리는데 가이드를 그리고 잡으시면 훨씬 더 예쁜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도 잡아주시고요. 사인 항세는 기본적으로 0에서 출발해서 1하고 마이너스 1의 형태를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한번 모양을 잡아주실 때 먼저 범위를 표기할까요? 0에는 등호를 좀 왕창 칠해줄게요. 그리고 2파에는 등호를 안 들어갈 거니까 얘를 비워줄게요. 이렇게 가죠. 그럼 사인 x를 그리신 겁니다. 그래프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이다라고 하는 요 놈을 그릴 때 얘는 상수함수인데 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진짜 2분의 1이 되도록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2분의 1을 딱 때려봤어요. 그때 만나는 점이 정확하게 두 개가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네모, 세모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일단 저 점을 찾는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교점, 더 정확하게는 원래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찾는 건 요 값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뭐죠? 사인의 예각 범위 내에서 2분의 1이 되는 특수각을 찾아주는 거죠. 뭐였죠? 사인 얼마가? 어차피 3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특수각은 90, 예각 범위는 30, 그러니까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1의 확률을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6분의 파인 거죠. 6분의 파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아까 분명히 대칭성을 했잖아요. 이 대칭성을 색칠하게 하시면 돼요. 색칠하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저 길이가 얼마더라? 6분의 파이더라 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 얘랑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냥 그림으로 보셔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보여져서 여기가 6분의 8이면 여기도 6분의 8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해당되는 얘를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지금 파이였고 여기가 2파이였던 거니까 파이라는 값에서 이 길이만큼이 왼쪽으로 왔으니까 뭐 해주면 되죠? 빼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얼마? 6분의 5파이라고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답은 뭐가 된다? 6분의 파이와 6분의 5파이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요거 한번 가봅시다. sin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죠? 네, 저 흰색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y는 sin x라고 하는 형태라 y는 얼마? 이렇게 찾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대칭성을 한번 활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좀 그래프를 한번 그대로 한번 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를 대칭 구조로 최대한 잡아주시고 여기에 sin x는 주기가 2파니까 여기다 2파 여기가 제로 잡아주시고 2라고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 반 자르고 여기 파이 반 잘라주고 반 잘라주면 되겠지. 자 이제 이 상황에서 sin x는 어차피 시작을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런 그래프가 취해질 것이다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뭘 그리시면 돼요? 요 인간을 그리셔야죠. 음수죠. 근데 얘가 절대값이 마이너스에 가깝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래쪽에 치우치도록 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시면 돼요? 이 값하고 이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3, 4분면 혹은 4, 3의 값인데 사인 값이 이거를 외우고 다니신 분도 물론 있겠죠. 저는 외워요. 저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통해서? 대칭성을 통해서 찾습니다. 어떻게 하죠? 요거에 관한 대칭성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의 위쪽으로 대칭, 즉 x축 대칭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기죠. 즉 음수였던 값을 양수값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대칭인 거니까 x축 대칭을 한번 시켜서 뭐를 찾냐면요. 네, 이걸 찾습니다. 첫 번째 요값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예각범위네. 지민씨 여기 좀 봐주세요. 예각범위에서 요거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그러면 사인 얼마가 2분의 3이 이거 어차피 특수각이잖아요. 3분의 1의 확률 뭐죠? 1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뭐죠? 90에 가까운 값이잖아요. 뭐죠? 3분의 파인 거죠. 이제 뭐 하면 돼? 색칠 연습만 하시면 되죠? 자, 이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나 이거 하나 찾았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계속 대칭으로 돌거든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위치가 어디였을까를 봤더니 이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똑같잖아요. 그 다음 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확인되죠?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첫 번째 있던 이 세모라고 하는 란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야, 이거는 파이에다가 저 동그라미만큼 더 간 거 아니겠냐? 여기는 2파이라는 놈에서 저것만큼 왼쪽으로 간 거 아니겠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파이가 되고 이 값은 얼마가 되죠? 3분의 5파이가 답이 되면 우리는 확인하죠. 그래서 여기 위에다 답은 어떻게 쓰시면 돼요?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던 거죠. 음수값도 결국엔 양수값으로 대칭성을 통해서 올리신 다음에 특수한 예각 범위 내에서의 하나를 잡으면 이 빨간색 위치가 표시가 돼요. 그럼 그거를 이쪽에다가 동시에 한번 칠해서 옮겨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니까 대칭성 자체는. 그렇게 해서 확인하셔서 보시면 음수값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버전 마지막 이 버전하고 이제 탄젠트 함수를 가지고 조금 더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또 잡았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얘가 또 반 잡고 반 잡고 반 잡고 여기가 2파이 여기가 제로 사인 함수는 요딴 식의 그래프 완전 기계적이죠. 네,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리고 여기 0에다가 드모 2파이에는 드모를 빼십시다. 물론 여기서 별로 의미 없어요. 방정식 부등식에서 이 칠하고 안 칠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그래프가 y는 sin x라고 하는 형태하고 y는 a로 얘가 구별이 되면서 결국에 대칭성이라고 하는 형태를 써먹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봤더니 일단 y는 a가 0과 1 사이에 어떤 미지수로 언급이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거야. 그러면 쌤, 내가 이 a라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쌤이 네모 세모라고 표시했던 이
이런 값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문자가 이런 문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여기 그냥 P라고 잡으세요. 첫 번째 얘를 만족하는 P를 찾고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어차피 요 길이잖아요. 요 길이가 P잖아요. 이게 대칭성을 쓰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얘도 뭐가 되죠? P가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파이-가 P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두 분의 합.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때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됩니까? 파이예요. 다시 말하면 특수각으로 물어보지 않을 때는 두 분의 합이라든가 뭐 이거를 2배하고 이거를 3배 한 다음에 덧셈해서 사인 값을 다시 물어본다거나 그 값이 돌아가요. 다시 얘기하면 이거에서 뭔가 하나의 특수한 값들을 물어본 게 아니라 덧셈되는 과정이나 뺄셈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수성의 원리들을 물어보는 게 목적이라서 특별하게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쉬워요. 문자 많아졌을 때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에서 가장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사인 x를 그리피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고 대칭성이라는 논리가 생각보다 여러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대칭성의 논리는 항상 이 예각 범위에서 찾으세요. 예각 범위에 찾으셔서 찾을 수 있으면 저 각들을 찾으시고 못 찾겠으면 P라고 하는 문자를 쓰거나 알파라는 문자를 쓰셔서 그 문자를 가지고 계속 옮겨주세요. 그래서 문자를 좀 줄여주시면 생각보다 예쁘게 계산이 되더라라는 게 오늘의 삼각방 부등식의 목적입니다. 아직 부등식은 안 했습니다만 똑같아요. 부등식도 어차피 판단하는 근거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 책에서는 70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단위원을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왜 단위원으로 설명을 안 하냐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푸는 대부분의 함수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구별을 해요. 대부분의 방정식은 구별을 풀어요. 왜? 변수와 상수가 구별이 돼서 풀면 문제가 쉽거든요. 여러분 수트에서 미분법 활용 똑같아요. 그렇게 가거든요. 그 연습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가는 과정이 일반적이어서 제가 단위원에 관한 설명은 전 개인적으로 잘 하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림 보시면 2번에 단위원에 관한 설명도 있는데 그게 편하신 분은 그걸로 찾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의 기본 원리는 뭐죠? x좌표는 코사인, y좌표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읽으셔도 크게는 문제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편하신,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가시는데 개인적인 전 추천은 이 방법이 훨씬 더 요거 과정이 더 맞습니다. 요 과정.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부등식을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요거 잠깐 방정식에 관한 문제 한 2개 정도만 잠깐 보고 가자. 자, 뒤에 그냥 바로 넘겨봐봐. 바로 넘기면 6번 문제가 있거든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6번 문제. 제가 탄젠트 설명을 아직 안 드렸는데 6번 문제 한번 그냥 풀어봐봐. 6번에 1번 sin x 2분의 1, cos x 2분의 1, 탄젠트 x 루트 3 그래프 그리셔서 조금 전의 방식과 동일하게 한번 풀어봐봐. 그대로 한번 동일하게 맞춰놨으니까 한번 풀어봐봐. 함수의 종류만 바뀔 뿐이야. 저도 설명했잖아. 요거 세는지. 많이 졸립지? 네, 붙어보세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시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실 때 좀 가이드를 좀 잡으세요. 여기 왜 그러냐면 대칭성 때문에. 그러면 가이드를 좀 잡아서 그리시면 조금 더 탄젠트가 더 가이드가 있으면 훨씬 좋거든요. 잘 보시면. 그리고 여기 부등식에서는 등호하고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걸 먼저 표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답이 다 나가버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범위가 여러 개일 때 특별히 등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 풀었으면 필요가 안 돼요. 이것도 그렇구나. 그렇지. 스타트. 여기 있었거든요. 영은 저부터 굴렸다. 너무 많이 풀어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건 참고로 주말에 나갈 과제거든요. 연결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 최대차수 중이 여기네. 요걸로 한다. 요걸로 했으면 잘 보고지. 잘 되셨어요? 야, 가이드 그리네. 너 나중에 진짜 역된다. 너 진짜 X축이 이렇게 날라다니냐. 증오하고 좀 아주 초기한 연습을 하죠. 그래서 목사처럼 디자이트 왜냐면 부등식에서 이게 좀 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 표시, 등호 미 표시, 등호 표시, 등호 미 표시 여기 좀 잡아놓는 연습을 좀 하세요. 그게 실수가 줄어져요.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 집에 가서 지금 되게 단순하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는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탄젠트만 그릴게요. 탄젠트만 그릴게. 어차피 사인 함수는 2분의 1을 제가 여기서 예를 들었었기 때문에 값을 뭐 쉽게 찾았을 것 같고, 코사인 같은 경우도 특수각의 형태를 뭐 풀었을 것 같긴 하니까 탄젠트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번 드리고 나서 부등식 개념 들어간 다음에 난이도를 점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소린가? 탄젠트 x가 거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었죠? 루트 3인가요? 루트 3 맞아요? 맞아요?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그려? y는 탄젠트 x를 그리시고 y는 루트 3을 갖다가 찾겠죠. 그럼 일단은 이 범위 내에서 자, 저는 탄젠트 x를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냐면 똑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위아래 대칭구조 반 자르고 대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었죠? 정근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 정근선은 어디 있다? 홀수 번째 줄에 있다. 네, 이렇게 연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탄젠트 기의 형태는 이게 정근선이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 주는 거고, 내려가는 거죠. 미끄럼틀처럼 매끄럽게 잘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겠죠.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어디서부터? 0부터 시작해서 그럼 0에다가 등호를 쳐주시고 2파에다가 등호를 비워주시고, 이거 연습해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연습 잘 안 하시는데 연습해놔. 그리고 제발 곡선 좀 예쁘게 좀 그려. 이거 지렁이야, 지렁이 거의. 좀 예쁘게 좀 그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찾아? y는 루트 3? 오케이, 루트 3. 한 요 정도 느낌으로 잡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뭐 세모, 뭐 네모 이렇게 들어가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탄젠트가 루트 3이 되는 특수각은 얼마였을까 판단해 보니까 이게 3분의 파이였던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요 과정에 해당되는 요 길이를 찾겠지. 그죠? 여기 어디 있어요? 요거랑 똑같이. 참고로 여기가 2파이였던 거고, 그죠? 여기가 파이였던 거다 보니까 요 과정은 파이에다가 저기 3분의 파이만큼 더해라. 그러면 얼마? 3분의 4파이. 확인이 되죠. 정답은 얼마? 3분의 파이와 3분의 4파이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심플하게 계산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그래프들이 진짜 신경 써서 안 그리면 니네 나중에 치환하는 구조에 복잡한 구조들 이것들에서 생각보다 그래프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정밀하게 좀 그리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해보시길 권장사항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그냥 7번으로 풀면서 제가 부등식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7번 문제 중에 코사인 그래프를 하나 잠깐 갖고 와보죠. 자, 코사인 x가 7번에 2번 한번 봐볼까? 7번에 2번 봤더니 코사인 x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호가 있는 부등식 차례인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죠. y 코사인 x를 잡으시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등호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니까 이 경우를 위, 여기를 아래라고 잡아주시면 문제가 없겠죠. 가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x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똑같습니다. 직사각형을 잡으셔서 대칭성의 논리를 가지고 여기를 반 잡아주시고 반 잡아주시고 반 잡아주시고 이렇게. 오케이? 자, 여기가 얼마? 2파이. 여기가 얼마? 파이. 왜? 주기의 변환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자, 코사인 어디서 시작하니? 0,0이니? 0,1이니? 코사인은 0,1에서 출발하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짐을 확인을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은 이렇게 값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찾은 값이 2, 4분면의 값 하나, 3, 4분면의 값 하나를 찾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저걸 바로 이렇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얘를 대칭을 통해서 어디로 올려라? x축 위쪽으로 올려라. 이게 뭔데? y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첫 번째 요 값이 하나가 등장이 될 것이다. 코사인 얼마가 2분의 3입니까? 네, 30도. 포도법으로 쓰면 6분의 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기 항상 제가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럼 그림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과 동일한 부분은 최고 높이에서 이거 간 거라서 여기는 위치가 이쪽을 칠하고 이쪽을 칠하는 파이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두 번이 칠해집니다. 그러면 이 좌측의 경우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죠?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고 써서 여기 위치가 계산을 하시게 되면 6분의 5파이, 얘는 6분의 7파이가 되면 우리는 확인하죠. 자, 이제 여기다가 색칠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어떤 색칠 작업이냐? 첫째, 여기에 부등호가 없어요. 그럼 일단 그 경계가 되는 이 지점들을 일단 지워주세요. 네, 이렇게 지워주세요. 다시 말하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분명히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곡선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직선의 경우가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줬어. 어떡할 거야? 눈으로 봐. 요 직선하고 요 흰색의 곡선하고 봤을 때 곡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위고 직선이 아래쪽에 있는 구간을 찾아. 어디니? 여기지. 요 빨간색이 요 라인일 거 아니야? 이게 더 위에 있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있어? 요 라인에 있었겠지. 근데 처음에 0의 등호 있었고 2파의 등호 없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답을 쓰면 되냐면 x의 범위로만 답을 쓰면 되니까 첫 번째 x는 0 이상 등호 들어간 걸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가 6분의 5파인데 등호가 없으니까 얘는 6분의 5파이. 두 번째 6분의 7파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등호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등호 없이 표현해주고 2파이라는 것도 얘가 당연히 등호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0에만 등호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정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너무너무 헷갈리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림에 먼저 그려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등호가 없으면 여기도 비워놓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문제 잘 풀려요. 어차피 얘는 방정식하고 차이점을 위아래에 대한 판단만 하나만 추가가 된 거지 나머지는 다를 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음수값이면 양수값 만들었고 초기에 요값 하나 찾으셨고 요거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동일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삼각 부등식도 이제는 풀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 이 과정에서 요 등호 진짜 여러분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등호 하나 이거 만약에 안 쓰잖아요? 답 아웃이야. X는 부분 점수 주겠죠. 만약에 서술형이라면 꿈 깨십시오. 부분 점수라는 건 없습니다. 등호가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어때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게 실력이 모자란 노리거든요.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안 했어.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바짝 했어. 그래서 서울대를 가.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과연 그럼 중학교 때 놀았을까? 아니에요.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아이, 어떤 기본적인 저력이 있던 아이들이 고3 때 진짜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를 간 아이들도 있어요. 전국에 우리가 보통 수험생이 작년 같은 경우 54만 명 정도였거든요. 재수생 포함하면. 53만 몇천 명 이렇게 됐었는데 그 중에 한 10명 이내예요. 참 확률 참 높죠? 그죠? 확률 참 높죠? 여러분 그거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 아니라고 봐요.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실제로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예전에 정말 많이 샀었어요. 이 책이라 하면 수학 교과서, 수학 시중에 나와 있는 특이한 문제집 이런 것들을 많이 샀었어요. 그 중에 제가 어떤 한 책을 아직도 기억나요. 솔티북스라고 하는 출판사가 하나 있어요. 솔티북스. 거기서 나온 책이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요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결론은요. 서울대 의대를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애가 수능이 어려웠는데 전과목에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리고 수학 도제를 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방법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쭉 합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저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저보다 좀 어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한 문제를 틀려서 서울대 의대를 간 게 너무나도 가슴에 한이다. 공감돼요? 공감 잘 안 돼요, 솔직히. 그죠? 약간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의대를 들어가는데 되게 창피하대. 다른 의대 친구들한테 창피하대. 아니, 전과목에서 하나 틀린 게 뭐가 창피해? 라고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수학 문제 틀렸어요. 수학 한 문제를 틀렸어요. 몇 점짜리? 3점짜리. 3점짜리. 뭐 때문에 틀린 줄 아세요? 평상시의 습관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그때 문제가 제가 전체는 다 기억은 안 나고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여기가 세타, 얘가 P. P에서 요 Y축에다가 수선알바를 내린 요 형태. 이 거리를 뭐 L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L에 관한 형태를 뭐 최대 최소 구하고 이런 문제였어요. 그런 비슷한 문제. 근데 이 P는 고정된 점이 아니라 움직이는 점이었어요. 이해가 돼요? 움직이는 점이었다. 그러면 이 P가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리라고 하는 관점을 이 사람은 이거에서 여기 참고로 여기 잡으면 얘는 코사인 세타 콤마 얘가 사인 세타니까 x좌표가 뭐죠?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친구는 얘를 그냥 코사인으로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얘가 넘어간다.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 그럼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이 길이를 코사인 세타니? 맞니? 얘 코사인 세타 맞아? 안 맞지. 왜? 2, 4분면 넘어가면 저 좌표가 음수가 나와. 그럼 여기다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돼. 근데 그 친구는 그림을 보자마자 그냥 이 오른쪽에 있었어. 실제 그림을 오른쪽에 줬거든. 이걸로 답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세타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할 때 하나만 구해서 답을 냈는데 이거일 수도 있었어. 그래서 틀린 거야. 3점을. 어려운 4점 아니야. 3점을 틀렸다고 걔가. 그래서 자기는 되게 쪽팔리다라고 얘기했거든.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재수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 나는 이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다 보면요. 그림을 출제자가 그냥 임의로 줄 때가 있는데 그 그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자기는 틀렸다 이거. 그래서 만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서울대 의대를 다 맞아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되게 아쉽다. 여러분은 틀리지 마세요. 공감은 잘 안 돼. 솔직히. 그 말이 서울대 의대를 갔지만 한 문제 틀려서 갔지만 3점짜리 틀리면 결국에 서울대를 갔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책을 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집에 있어요. 솔티국수라고 하는 데서 만든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저도 습관이 좋은 습관이고 나쁜 습관이 있겠죠.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저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수학에 대해서는 습관이 저도 처음에 좀 잘못되면 이게 진짜 고치기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다시 삼각방부등식에 관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든 단위원을 그리든 좀 정밀하고 예쁘게 잘 그리시고 등호 포함 여부는 애초부터 초기에 승부를 보는 게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까먹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시간 투자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습관 진짜 안 고치고 나중에 수험 하다가 진짜 열심히 막 풀었어요. 답을 썼어. 경계 다 찾았어. 답을 썼을 때 등호가 하나 안 들어가면 인해서 4점이 날라가. 아니면 여러분 학교 뭐 내신에서만 7점이 뭐 서술형이 날라가. 야 7점 날라가면 등급이 날라가. 등급이. 이게 얼마나 아쉬운 거야. 습관을 평상시처럼 연습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미쳤다고 나는 이렇게 하겠냐? 나도 대충 그리고 싶어요. 빨리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 대칭성의 논리가 잘 안 보여서 그래프를 좀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 선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조금은 좀 조심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준씨, 맞아요? 졸리면 잠깐 나갔다 오세요. 물 한잔 마시고 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한 4개 정도만 제가 책에서 풀이를 해드리고 여러분께 시간 잠깐 드린 다음에 한번 쉬었다 갈게요. 자, 우리 뒤쪽 한번 잠깐 볼까요? 어디서부터 진행을 할 거냐면 뒷장에 살펴보시게 되면 74쪽에 있습니다. 74쪽에 나와 있었던 문제 2개와 그 다음에 77쪽인가요? 76쪽이군요. 거기 있던 부등식 이렇게 해서 4개를 한번 잠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3번 문제부터 볼까요? 유형 3번.
이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칭, 그러니까 뭐 확대, 축소, 주기 변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 놓치면 훅 날아갑니다. 평가원, 뭐죠? 수능 출제하는 기관에서 나왔던 6구 평가원의 문제입니다. 한번 잠깐 봅시다. 뭐라고 나왔죠? 일단 첫 번째 엑셀 범위를 얼마부터 얼마까지 잡았습니까? 0부터 파이까지만 잡았습니다. 감사하죠. 왜 범위가 좁혀졌으니까. 3번입니다. 페이지가 74쪽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0부터 파이 사이에 등호가, 여기도 등호가 있네요. 자, 이래놓고 나서 뭘 물었냐면 1 플러스 사인의 EX다라고 하는 형태가, 다시 1 플러스 루트 2의 사인의 EX다라는 형태가 이게 얼마다? 는 제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사인의 EX를 놔두시고 상수를 다 넘기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래프가 두 개로 쪼개짐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냥 그릴게요. 주기를 고려해서 직접적으로 그려볼게요. 첫 번째, 요 사인 EX의 기본 주기가 얼마일까요? 원래 사인의 기본 주기는 2파이였던 거죠. 근데 이게 X 앞에 뭐가 달렸어요? 2가 달렸어. 그럼 주기가 절대값이 2분의, 그죠? 2파이. 그래서 제가 얼마가 됐죠? 파이가 된 게 확인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대칭을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사인 함수는 이딴 식의 한 주기를 갖추게 되는데, 자, 여기서 주기가 파이였던 거 여기다가 씁니다. 이게 다르죠. 원래 2파인데 파이로 줄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2분의 파이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보세요. 아까 제가 등호 칠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여기 등호 칠해. 여기도 등호를 일단 칠해. 여기까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를 때려버리냐면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로 눈에 안 들어와요. 뭐가? 이 특수한 값들이. 그럼 어떻게 하죠? 음수값을 양수값으로 환원합니다. 이렇게 환원을 시켜줘요. 그리고 거기서 뭐만 찾아야? 특수각 하나만 찾으세요. 이거 하나만 찾으시면 되죠. 그러면 사인 얼마의 값이? 2분의 루트 2일까? 4분의 파이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어진 얘를 4분의 파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거는 사인 x 기준으로 4분의 파이였던 거죠. 얘는 사인의 2x 그래프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반으로 줄었으니까 얘도 뭐라고 써야 돼? 얘를 8분의 파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냥 8분의 파이를 실제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분의 파이로 변화가 돼서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조금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되죠? 그래프 그리죠. 이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어디였을까요? 여기에 요 부분, 여기에 요 부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잡으시면 될까요? 8분의 파이니까 요 시점은 2분의 파이 플러스가 8분의 파이, 그 다음에 요 시점은 파이 마이너스가 8분의 파이, 이렇게 해서 답이 두 개로 언급이 되죠. 따라서 계산해 보니까 얘를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8분의 5파이,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7파이, 이렇게 해서 값이 두 가지로 언급이 되더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럼 여기서 제일 여러분이 조심스러운 게 누구죠? 요 인간이죠. 8분의 파이를 찾아내는 요 과정이 조금은 확대나 축소를 고려해서 그 값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시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EX를 T로 치환합니다. 네, EX를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EX를 T로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거든요.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 파이였기 때문에 얘는 0부터 얼마까지? 2파이까지로 T가 확대가 됩니다. 그럼 저 내용이 뭐로 바뀌냐면 Y는 sin T,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다가 오른쪽의 이름을 t축이라고 이름합니다. 왜? 내가 바꿨으니까. 그러면 사인 함수를 그릴 때 대칭 구조 완전 기계적이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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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빠밤 이렇게 가서 빵 1 마이너스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왜? t는 어차피 내가 저렇게 줄이기 싫어서 만든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잡고 0의 등호 2파이의 등호 이렇게 칠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아까와 동일해요. 마이너스 2는 중이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요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까요? 사랑하는 예준씨 많이 힘드니? 밖에 한번 나갔다 오라니까. 아니면 잠을 깨든지. 그냥 다리 좀 오므리시고 피가 아래로 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서 졸려요. 급격하게. 자, 보십시다.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양수가. 쌤, 저 양수 아니어도 이거 알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 그냥 하세요. 자, 그럼 얘가 얼마냐면 얘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4분의 파이를 그냥 막 던지시면 되죠. 막 던지려고 내가 치환한 거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부분. 이 과정이 이쪽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산값의 결과 얘는 파이 플러스 얘가 4분의 파이, 얘는 파이 마이너스 얘가 4분의 파이. 맞죠? 2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때 t의 값이 뭐뭐 나오냐면 이때 t의 값이 하나는 4분의 5파이가 나오고 하나는 4분의 7파이가 나와요. 그럼 치환을 했으면 다시 어때야 돼요?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2x로 돌리셔서 x는 8분의 5파이, x는 8분의 7파이로 되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치환 구조로 얘를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함수들은 이런 함수가 많거든요. 뭐 이런 함수가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기처럼 해서 그리면 그래프의 평행이동이 진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과정보다 얘를 통째로 t로 잡는 순간 사인 함수 하나는 곡선이 예쁘게 그냥 그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시면 전체적인 모양상 좀 복잡한 느낌 빡 받으시면 치환하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틀에서 계산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 과정만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가능하고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그냥 바로 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게 여러분이 편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좀 풀이를 해드렸고 우리 정답에서 얼마가 되죠? 모든 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8분의 10이니까 답이 얼마? 2분의 3파이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답으로 완성이 됩니다.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빠르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맨 밑에 하단부에 있었던 문제 3-2번을 한번 풀이를 할게요. 왜냐면 얘가 특수각이 아니어서 특수가 아닌가 한 번 더 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귀엽게 생겨가지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이해되세요? 그래프 음수가 양수가 잘 바꾸시면 될 거예요. 음수가 양수가 됐을까요?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치환, 여기 앞쪽 그렸던 것만 좀 지울게요. 치환은 잠깐 냅둬볼게요. 혹시 덜 쓰신 분들 있으시면 빠르게 한번 보세요. 자, 밑에 3-2번 봐보세요. 자, 3-2번 옆에서 좀 쓰실까요? 뭐라고 쓰느냐면 코사인 앵글, 여기서 이렇게 씁니다. 치역의 주의, 코사인의 치역의 주의라고 하면서 치역의 주의다. 자, 이게 뭔 소리냐라고 봤더니 일단 3-2번은 치역 범위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치역. 자, x의 범위가요. 마이너스 2파이부터
3파이까지 좀 광범위하게 설정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프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3코사인 x가 얘가 파이분의 얘가 1x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부터 요 3도 보내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함수의 그래프가 두 종류로 쪼개지네요. y는 코사인 x하고 y는 3파이분의 1x로 쪼개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그릴 때 되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왜냐면 3파이 때문에. 근데 이거를 조금 쉽게 보시면 얘는 3파이를 딱 집어넣는 순간 얘가 1을 취하게 됩니다. 3파이, 1, 즉 치역 1값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럼 얘는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저는 이 두 점을 참조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그래프는 음수값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로축을 좀 길게 잡으셔서 좀 큰 맥락으로 코사인 함수를 좌우측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대칭이 얼추 맞죠? 자, 반 한번 갈라주고요. 여기도 반을 한번 갈라주고 또 반을 한번 갈라주고 반을 한번 갈라주고 반을 한번 갈라주고 반을 한번 갈라주고 그럼 얘가 2파이거든요. 3파이를 그려야 되니까 한 줄만 더 갑시다. 빠밤 두 칸을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3파이, 얘가 2파이, 얘가 파이, 얘가 제로, 얘가 마이너스 파이, 얘가 마이너스, 얘가 2파이. 그래서 한 칸을 더 그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3파이쯤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0,1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까지 오겠죠. 반드시 이 점들을 지납니다. 이 점들을. 자, 그 다음 왼쪽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올라감을 확인하고 여기 3파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얘 내려와서 이렇게까지 가겠죠. 확인됐어? 자, 그러면 코사인을 다 그렸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 노란색 그래프를 봐봐. 3파이,1을 지나지. 오케이. 3파이,1이 여기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를 지나니? 0,0도 지나지. 왜? 뒤에 y절편이 없으니까. 그 다음 어디도 지나니?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요것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이 세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겠다. 가보자. 그러면 빰빠밤 이렇게 하게 돼. 네,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요 이후에는 그래프가 아무리 출렁여도 여기는 안 만나겠죠? 만나는 점 한번 찾아볼까요? 만나는 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그죠? 여기 넷. 그 다음에 여기 5개 만나죠. 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됐어요? 빨간색 기준으로 5개만 만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특수각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특수가 여기가 뭐 2분의 루트 이런 게 아니어도 직선처럼 그리셔도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얼마인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 단 이 부분은 치역 과정을 좀 보세요. 항상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던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반드시 얘가 1이 되는 값에 이 값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3-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네, 5번에 5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요 점은 아닙니다. 요 노란색 점들은 아닙니다. 노란색 점은 그냥 경계로 가이드를 잡았던 거고 빨간색 점만 우리가 5개로 언급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잡으면 특수각이 아닌 일반 직선을 또 여러분이 얼마나 그릴 수 있고요. 여기다가 뭐 x제곱감이 이렇게 가면서 교점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를 또 확인하실 수도 있고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마다 변형이 되는데 나중에는 뭐 지수로그 함수를 이미 배운 상태였다면 원래 여기다 로그 함수도 그리고 뭐 지수 함수도 그리고 막 이랬을 거예요. 생각보다 과정은 치역 범위로만 한정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거 이 정도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뒤에 6단원으로 갈 거야. 6이 됐다. 뭔 소리야? 76쪽이었나요? 76쪽? 네, 부등식 문제. 부등식 문제. 네, 하나만 갑시다. 하나만. 조금 우리가 쉬었다 갑시다. 5-2번을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네? 추우시다고요?
시험부 여기 있을 때 덥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쯤 오세요. 중간지대. 이따가 좀 옮겨주세요. 알겠죠? 5-2번. 자, 5-2번.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등호가 양쪽이 다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마이너스 합니다. 예,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지금 현재 언급이 되어 있어요.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이죠. 정확한 표현은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인데, 자, 여기 코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어요. 함수가 두 종류는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코사인 제곱 x는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함수 관계식에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잡아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가 5 사인 x, 얘가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죠. 전 개인적으로는 이 앞쪽에 음수값을 주어라 하지 않아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한 번 더 나누고 시작을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여기 이 1 하나 걸어주고요. 이 1 하나 걸어줘서 계산해 보시면 정확하게 가운데 5라는 숫자가 딱 떨어지네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2 사인 x 더하기 1 사인 x 더하기 2가 0보다 작다. 자, 조금 쉽게 갑시다. 사인 x 더하기 2는요 항상 성분이 변해요. 무슨 말이에요? 얘는 항상 양수라고. 왜 양수일까요? 사인 x는 제일 작아도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1을 넣으면 무조건 얘는 0보다 크겠죠. 얘는 그냥 부등식에서 버리세요. 뭐만 남죠? 이거하고 요것만 남는 거죠. 따라서 사인 x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이 하셨던 기본적인 삼각 부등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 골격들은 다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실은 여기 내용은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작다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작게 그릴게요. 여기다가 공간 때문에. 자, 그럼 일단 사인 x를 그리기 위해서 반반 잡고 0하고 파이하고 얘가 2파이 잡았어요. 자, 0의 등호가 없는 상태로 나오네요. 그럼 사인 x는 이렇게, 그리고 2파이도 등호가 없는 상태로 일단 나옵니다. 양쪽의 등호를 비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여기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계가 되는 게 이쪽 하나하고 이쪽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음수값을 확인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 양수값으로 바꾸지 마. 그럼 여기서 우리가 특수가 하나가 나와. 그죠? 사인 얼마가 2분의? 사인 얼마? 6분의 파이. 분의 파이.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요 길이가 6분의 파이니까 요거를 이쪽하고 이쪽에다 환원을 시켜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있었던 요 과정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파이에다 6분의 파이만큼의 길이를 더하는 거고, 여기는 2파이에서 얼마만큼을 6분의 파이를 빼준다라고 정리해서 되지. 자, 색칠만 하면 되겠다. 뭐야?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그럼 얘가 아래라는 거잖아. 이게 아래고 얘가 위라는 거잖아. 그럼 직선보다 곡선이 아래쪽에 있는 건 어디였냐면 여기잖아. 곡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죠. 정답을 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됐었던 거죠. 그러면 문제는 얘가 알파라고 정리한 것 같고요. 문제에서 얘를 베타라고 정리한 것 같아. 뭘 물었냐면 네, 합인가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시면 얼마가 되죠? 네, 3파이, 6분의 18파이, 3파이로 계산됨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강부등식에 관한 형태는 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그건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여러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부탁인 건 그래프 그릴 때 부등호에 대한 이 등호 여부 신경 써서 그리시고 가이드 좀 잡아서 그려. 알겠지? 가이드 좀 잡아서 선 이렇게 잡아서 그리시면 이해되시겠지? 아, 저를 찍으셨네. 아, 초상권 있습니다. 저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됩니다. 에이, 참. 아, 진짜 나름 유명해. 우리 동네에서 유명해. 쌤 고향 가면 진짜 엄청 유명해. 잘 모르겠지만.
아 진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내 이름 대고 거기 가서 한번 여러분 제가 전남 무안이라는 곳 사는데 그냥 거기 가서 제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제 이름 대고 식당 가서 음식 드시고 그냥 외상결제하고 나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 된다니까요. 된다니까. 제 이름 대고 먹어도 김현우 너 김현우 쌤이 가르친 학생이야? 우와 야 그냥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아 진짜야. 야 우리 동네에 프랜카드 몇 장이나 걸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걸었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알죠 나를. 불화같죠? 진짜 가서 니네 나중에 대학생들 여행 가서 한번 거기서 먹어봐봐. 김현우 쌤 혹시 안 해요? 김현우 그러니까 저기 정확하게는 현경중학교 나오고 김현우라는 사람 아니냐고 물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로 되게 환영해줄 거야. 와 그 사람이 가르치는 이렇게 진짜 리얼이야. 그래서 꿈이 군수라고 그랬잖아. 군수 나갈 거야? 50대 되면? 네. 진짜 나갈 거야? 진짜 유명하다니까. 다저 보여. 얘네들 내가 뭐 말하면 다 불안 줄 알아. 진짜. 지금 너무 웃지 마. 나 진짜 군수 나갈 거야. 니네 나중에 화면에서 보시게 된다니까. 전남무안군수 김한국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비웃지 남의 꿈 비웃는 거 아니야. 알겠죠?